우리 모두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한입니다. 요즘 하시는 일들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뭐 이 와중에서도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음, 가만 보면 뭐 누구한테는 안 좋은 날이 누구한테는 또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뭐또그 반대이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남학신 장사하고 있으면 해 뜬 날이 미울 거고, 내가 집신 장사하고 있으면 비 오는 날에 미울 건데, 남학신과 집신을 같이 판매한다면 언제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투입 비용, 시간 이런 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게 외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날씨 같은 외부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이 투자에서도 뭐 주식과 채권 비율 섞기라든가 분산 투자, 여기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잠깐 우리 인생으로 끌어들여서 보자면, 분명히 오늘은 나에게 속상한 일이지만 또 그날은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누구에게나 안 좋은 날과 좋은 날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테지만, 좋은 날에 빈도를 더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익혀 나가고, 또 어려운 날의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 나가느냐를 또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잠깐 말씀을 꺼냈지만, 좋다고 늘 좋지 않고요, 나쁘다고 늘 나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투자나 인생의 포트폴리오 이런 원칙들이 있느냐, 철학들이 있느냐 한 번씩 생각해 보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이름이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인생 피어스 해서 피어스 원이잖아요. 인생이 좀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뭔가를 올리고 있는데, 제 인생부터 좀 잘 피어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어나길 바라는 그 염원에서 어, 그 복이 또 이제 이렇게 저한테도 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음, 서로가 복을 빌어주면서 모두가 같이 잘 되는 그런 우리나라 에, 사람들, 투자자들, 또 제 지인분들 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 초반에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12월 달이 되면서 이 그래프도 변화를 가져왔죠. 지난달까지는 여기 꺾음선 내리막 정도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더 지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요 빨간색 그래프, 피어스원이 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좀 이렇게 튕겨 올리면서 성과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내년도의 성과가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그동안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느냐, 그건 사실 또 모를 일이죠. 마치 요 부분처럼 여기에 빨간색 S&P 500처럼 또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잘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결산일자가 12월 2일까지 1123일의 시간이 흘렀고요. 연평균 수익률 3.38%고, 제가 삼성증권 통해서 제 계좌 보면은 뭐 단순 수익률로는 8%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법이 좀 다른데, 연평균 수익률 계산 수치를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어서 제가 매주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데, 이게 더 높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저희 쪽에 더 낮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금액 가중 수익률이 8%인데 제가 11%로 쓰는 것이 약간 계산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썼고, 삼성증권에서 아마 섞어서 표기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대비 자산은 0.06% 증가했습니다만 환율이 2.27% 빠졌죠. 근데 이 환율이 빠질 때 미국 장이 좋아서 또 환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 이상 빠졌음에도 장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또 위에 그래프가 업데이트 된 것만큼 여기에 그 시뮬레이터에도 정보가 변동이 되었는데요. 피어son과 S&P 500을 약 15년 동안 여기 2006년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만 불을 넣었다. 그리고 거치다. 이런 전제로 했을 때 지금 15년 동안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만 불이 4만, 5만 불 가까이 됐다는 건 굉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연평균 9.91%의 상승률을 보인 게 피어스원이고요. S&P 500 역시도 9.3%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이제 흔들림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느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빨간 그래프처럼 확 떨어졌다가 또 쭉 올라가고 또 이럴 때 확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러면 투자를 유지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빼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투자의 경험을 나눠보다 보면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보다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S&P 500보다는 50% 정도 더 낮아요. 이 점이 아마 똑같은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잘 맞는 것 아니겠는가 싶고요. 최대 하락폭이 원래는 이제 이런 퀀트 모델 비슷한 것들이 포트폴리오 짤때 마이너스 20%를 안 넘어야 되는데 이게 한동안 이제 올해 22년 하락장 겪기 전까지는 19% 하락선에 머물렀거든요. 이상적으로 이론에 딱 맞는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였는데 올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샤프 레이쇼 역시 초과 성과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샤프 레이쇼 역시 S&P 500보다 훨씬 더 피어스원이 좋다. 그러니까 덜 흔들리고 더 수익 난다. 이런 내용들이 이 피어스원 파란 그래프의 성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뱅가드 S&P 500은 3.59% 올랐는데 얘는 좀 떨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 YTD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여기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다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으로 갈 때, 죄송합니다. 3년으로 갈 때부터는 다들 플러스인데, 올해만 특별히 좀 안 좋은 편이죠. 지난주 마감일이 12월 25일이죠. 그때 대비 12월 2일까지 다우가 0.24, S&P 500이 1.13, 나스닥이 2.09% 올라가면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2.27%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상승분이 많이 반납이 됐죠. 0.06% 정도만 상승이 된 셈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월 의장이 그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래서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1주 동안에 최고치 정도의 상승분을 이루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그 소재 그렇게 상승이 되게 했던 내용 중에 10월 PC 물가 상승분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나온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역시 50을 하회했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을 넘으면 제조업이 화랑이다. 50 미치면 제조업이 좀 뭐 안 좋은 쪽이다. 덜 생산한다. 인데 하회하면서 이런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당연히 증시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고요.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시중의 돈줄 재기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생기거나 뭐 경기 침체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겠냐 이런 뭐 걱정 또한 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 그러니까 뭐 산업이죠. 그냥 농사 아닌 거 여기에서 고용이 잘 됐어요. 고용률이 좋아요. 이런 게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무작정 낮추기는 좀 어려운 요소로 또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 12월에 이제 금리가 0.75씩 오르던 것이 0.5 정도로 좀 덜 오르지 않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좀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뭐 금리 올리느라고 정신 없었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페드 와치에 의하면 12월에 0.5, 다음 1월 달에 0.5, 그리고 그다음 11월에 0.5, 그다음 2, 3월 달에 각 0.25씩 해서 한 1% 정도 더 올리는 것 예상했었는데 두고 봐야 될 일이죠. 0.5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해도 여전하더라. 그러면 또 금리 오를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또 복병이 되니까요. 적어도 12월에 0.5를 올렸다. 근데 경기에 대한 지표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2월이나 3월, 그러니까 2월까지니까 한 달 동안은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꾸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장이 많이 또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도 같죠. 어쨌든 금리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지켜볼 일이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들을 좀 내려놓게 만들자 이렇게 된 건데 그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 오주가 안 좋아졌으면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너무 많이 피부로 와 닿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음,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뭔가 상승을 이루어내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지만 고용률도 좋지만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부분 플러스 시간이 한 6, 7개월 지나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또 미국이 돈을 푼다라는 부분 이게 되게 혼조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돌아오는 그 1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그냥 적립식으로 적감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지금이 적립식 투자하기 최고 좋은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합니다. 정하신 종목 있으시면 꾸준히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원칙대로 꼭 승리하시면 원칙대로 꼭 원칙을 꼭 고수하시면 그 원칙대로 승리하는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이 정도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운 일 많이 만드시기 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 또 좋은 날로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